이렇게. 자, 기본 사용법을 보시면요. 위에 탑 메뉴가 있고요. 자, 위에 이게 변수명입니다. 자, 위에 이게 하나하나 이걸 변수라고 하죠. 측정된 하나의 개체를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쭉 있죠. 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변수수가 많아요, 딱 봐도. 예, 일일이 찾아야 된다는 이게 SPSS의 단점입니다. 자, 어쨌든 탑 메뉴가 있고 변수명이 있는데 이걸 이제 붙여 넣으시면 예, 코딩 변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딱 보셨을 때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성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01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명목형이죠. 01, 01, 01. 자, age 연령은요. 78, 77, 65 이게 연속형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별 같은 경우에 0하고 1만 있어야 되는데 예, 잘못 0을 하나 더 눌러서 10이 돼 있으면 이런 거 분석이 안 되겠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자, 빈도 분석을 누릅니다. 여기 애널 애널라이즈 들어가면 빈도 분석이 있습니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결과 디렉토리가 있고요. 얘를 꾹 누르시면 이런 결과창이 뜨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자, 요런 각 빈도들이 이렇게 통계가 되죠. 예, 이렇게 미싱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나옵니다. 이거는 결측치라고 합니다. 결측값. 우리가 예, 데이터에 빈 사람을 얘기해요.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혹 우문을 하시는 어리석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에이, 결측값이 왜 있습니까? 라고.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다 이게 다 검출이 되겠습니까? 예, 뭐안 오거나 빠지거나 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미싱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값들이 도출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예, 백분위가 되어 있고요. 빈도수가 되어 있고 백분위가 됩니다.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뭐 그 측정값의 1번 수준은 6%고 2번 수준은 뭐 17%, 17.3%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요 퍼센트 백분위는 예, 미싱 데이터가 포함된 값이고요. 우리가 미싱 데이터를 빼고 유효한 백분위만 볼 때는 요걸 값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예, 이 값은 이 미싱 데이터가 빠진 값이 되겠습니다. 유효한 백분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백분위를 보실 때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뭐 연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대, 20대, 30대라면 30대 이하는 뭐 46%다. 이런 식으로 누적을 보실 때는 예, 누적 백분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탑 메뉴에서요. 위에는 메뉴에서 네, 애널라이즈 들어가셔서요. 예,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descriptive라고 하는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싶은 변수들 하나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죠. 클릭해서 여기서 네,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옵션 밑에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고 싶으신 게 이게 쭉 나옵니다. 자, 미는 평균이 되어 있고요. 예, 썸은 예, 합계가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예, 우리가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보고 싶다든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아까 우리가 3포드라고 했습니다. 이게 3포드의 레인지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자, 이건 뭐냐? 스탠다드 민. 자, 이게 예,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표본 오차. 예, 표준 오차보다 표본 오차가 맞아요. 표본 오차. 표본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떨 때 보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역학 데이터, 코호트 데이터. 예, 역학, 코호트 데이터를 보실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만약에 그 조사한 대상이 전체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봤을 때 그 오차값을 보고 싶을 때는 요거를 같이 눌러줍니다. 여러분들은 누를 필요가 없겠죠. 자, 또는 우리가 표준 오차를 보는 경우는 앙상블 기법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어, 이제 부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부스트랩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SPSS 20 버전 이상부터는 여기 부스트랩을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옵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탠다드 예, 에러가 예, 검출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에서는 그냥
표준 편차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짠, 뭐 사실은 고급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거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이렇게, 기술 통계. 그래도 우리가 아직 우리 기초 통계 잘 모르고 또 정확하게 안 배우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지금 아주 너무나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술 통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런 값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아까, 외도, 뭐 첨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스탠다드 에러, 이게 스탠다드 에러예요.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연령은 58세까지 있었고요. 20세부터 58세까지가 아니라 58 살이 범위였죠. 20세부터 78세까지 58살이 각각의 레인지 연령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42세였고요. 2.6세였고 표준 편차는 11.8세였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사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t-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복사해서 보시면 독립적인 두 집단의 평균 비교는 여러분들이 독립표본 t-검정을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실험군과 대조군의 뭐 치료법의 효과가 아니라 치료법의 특성을 보겠다. 치료법보다는 자, 언어 치료 같으면요. 자폐아동과 정상아동의 자, 뭐 수용 언어 수준을 보겠다 할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치료 전, 치료 후,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죠. 우리가 측정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 2번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2번. 2번 이상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 이상 하면 이거 2번 이상, 3번, 4번 측정한 거는 페어리티 검정이 아니라 다른 검정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순히 처리 전하고 처리 후 딱 2번만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종적 연구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종적 연구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평균을 비교할 때는 페어리티 검정을 쓰시면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경우는 둘 다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된다. 만약 명목형이면 이거 안 나옵니다. t 검정 값이 안 나와요. 자, 그거를 명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정상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의 강도 차이를 보고 싶습니다. 자, 언어 치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강도라고 하는 건 목소리의 크기고요. dB라고 하는 걸 통해서 10dB, 20dB 이런 걸 통해서 측정하는 건데 이게 연속형이에요. 자, 정상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의 강도 차이 뭘로 돌리시면 될까요? 아까 앞서 보셨던 T검정 중에서 독립표본 T검정이에요? 상체표본 T검정이에요? 이 경우에 독립표본 T검정을 쓰시면 되겠죠. 제가 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장애 집단. 자, 언어 치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장애라고 하는 게 목소리 후두질할 얘기예요. 자, 이 집단에게 이완요법, 힘을 이렇게, 힘을 빼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치료법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치료 전과 후의 차이를 보는 건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뭘 보시면 됩니까? 자, 인디펜던트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페어리티 테스트인가요? 자, 전후 2번 측정을 했죠. 2번 측정했죠? 2번 측정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페어리티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P라고 쓰겠습니다. 자, 말더듬 환자와 DAF 언어 치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DAF는 이제 지연 청각 역입이라는 건데요.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거 후에 말더듬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엄마 할 때 이런 거 반복 횟수가 차이가 있느냐, 즉 이거 치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치료 효과를 볼 때 이거 뭘 쓰시면 좋을까요? 인디펜던트 테스트니까 아니면 페어리티 테스트니까? 맞습니다. 자, 페어리티 테스트를 쓰시면 되겠죠. 자, 말더듬 환자와 정상 집단의 반복 횟수 차이. 자, 반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할 때 요 특성을 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인디펜던트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페어리티 테스트인가요?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저기 공통점 혹시 좀 보셨나요? 결국 치료 효과를 볼 때는 시점이 2번이지 않습니까?
치료 전이냐, 치료 후냐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체 검정, 헤어리드를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특성을 볼 때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테스트는 우리가 가정이 모분산이 알려진 가정이냐,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는 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자, 특히 독립표본 T-테스트. 자, 두 집단의 평균 비율. 여기서 독립이라는 뜻은 결국은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 서로 다른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조군 실험군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특성이나 이런 거 볼 때. 한 시점에서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네. 자, 예를 들면 뭐 성대결절 환자와 정상인들의 음성 강도의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 볼 때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봅니다. 자, 볼 때 어떻습니까? 자, 모분산이 알려졌느냐, 알려졌지 않느냐에 따라서 SPSS에서는 르벤의 검정이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제가 요거 제가 좀 경험상 보시면 이런 수식을 많이 설명해 드릴수록 우리 그 재활과학 쪽에서의 임상가 분들은 사실은 이런 통계를 순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통계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식을 많이, 함수를 많이 설명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표본 T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느냐? 네, 하나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느냐? 즉, 분산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자, 이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분석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모분산의 동일성 비교라는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이따가 저 결과값을 보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모분산이 동일하냐 또는 다른 경우냐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독립표본 T검정은 모분산이 동일한 경우와 모분산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값을 먼저 해석해 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최종적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합동분사 이런 얘기 드리니까 되게 어려워해서요. 제가 분석값만 알려드릴게요. 자, 예제 파일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뚜렷한 폐기종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흡연자에 대해서 폐 파기 현상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려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비흡연자 집단이랑 호흡기 질환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흡연자 집단에 대한 폐 파괴 지수라는 걸 측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 수치가 높다라는 건 폐가 손상되어 있다. 폐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면 16보다 18은 폐 파괴 지수가 높다. 즉 폐가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각 그룹에서의 관측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진 거다. 그러니까 모수 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그룹에서의 모 분산은 같다고 가정하자. 자, 이게 바로 등분상이라는 거예요. 등분산. 이게 가정이 돼야지 우리가 모수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 파괴 지수의 평균이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독립표본 T검정이죠.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자, 돌리시게 되면 자, 여기 자, 보시면 자, Y 결과 변수예요. 종속 변수라고 할게요. 종속 변수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종속 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는 폐 파괴 지수였죠? 연속형입니다. 자, 연속형이고요. 자, 스모킹. 이게 지금 흡연 여부니까 얘는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어떻습니까? 자, 독립 변수는 명목형이에요. 지금 명목형이에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등분산이랑 독립선을 가정한다면 인디펜던트 T 테스트가 성립합니다. 분석을 들어가셔서요.
애널라이즈 분석 들어가셔서 예, 좀 들어가시면 여기 인디펜던스 샘플 t-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평균 비교해서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 자,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뜨시면 자, 여기 이 변수 이름이 y였죠. y를 여기 넣어주시고요. 예, 테스트 베리어블, 예, 여기 결과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여기 독립 변수는 밑에 그룹 베리어블, 예, 왜냐하면 그룹을 나눠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그 yes를 그룹 1을 yes로 놓던 그룹 1을 뭐 no로 놓던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예, 우리가 편의상 여기 이거 눌러서 예, 클릭하시면 여기 뜨십니다. 눌러서 그룹 1에 y를 넣고요. 즉 흡연한 자를 넣고 그룹 2에 예, n 비흡연자를 넣어줬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코딩을 y나 n으로 안 하시고요. 숫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이나 0이나 1로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티뉴 누르시고 여기 이제 네, OK 누르시면 자, 짠, 요런 분석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16명이고요. 흡연자는 16명, 비흡연자는 9명이었습니다. 자, 폐파괴 지수는 자, 흡연자는 17, 평균이 17이고요. 비흡연자는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각각 4.4에서 4.8입니다. 그렇다면 자, 폐파괴 지수 17하고 12하고 이게 유의하게 차이가 나느냐? 자, 확률적으로 앞으로 여러 번 검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유출될 것이냐에 대한 확률 추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디펜던트 t-테스트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했더니 제가 이 5만큼의 차이가 유의미하냐, 의미 있는 차이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SPSS에서는 요런 표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요 표가 뭐냐 하면 저기 보시면 예, 등분산을 가정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라는 등분산 가정이죠. 네, 등분산 가정. 이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등분산성 검정입니다. 이게 바로 르벤의 테스트고요. 이게 세스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웰크 아스핀 검정이라고 해요. 자, 웰크 아스핀 검정이 똑같습니다. 이 SPS에서는 르벤의 검정으로 나옵니다. 네, 좀 이게 도출하는 함수는 좀 다르긴 한데 네, SPS에서는 르벤의 검정으로 하게 돼요. 자, 이 0가설이 뭐냐 하면 자, 그 각 집단이 등분산에다가 0가설이에요. 네. 그리고 반대되는 가설은 뭡니까? 2분산이다예요. 여기 보시면 유의 수준 나오죠? 자, 유의 수준이 0.612예요. 자, 0.05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 당연히 높죠. 자, 높으면 자, 지금 0가설을 기각하나요? 기각하지 않나요? 기각하지 않죠. 0.05보다 저기 낮아야 기각하잖아요. 0.05보다 높으니까 기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등분산이다 아니다. 등분산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무조건 예, 크면 무조건 등분산성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0.05보다 크면 요 위에 이 표를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0.05보다 작다면 등분산이 아닌 거예요. 모집단이 서로 분산이 예, 등분산이 아닌 거예요. 그 경우에는 아래 표에 이제 값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자, 위 집단하고 아래 집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t값도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보시면 유의 수준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근데 보통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좀 드물긴 한데요. 자, 그래도 보시면 자,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0.05보다 크니까 등분산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표의 유의 수준 얘를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얘가 0.05보다 작다. 만약에 0.01이었다. 그러면 이 밑에 값을 해석해 주면 돼요. 예, 밑에 값 써주시면 되죠. 이제 유의 수준 옆에다가 연구 결과에. 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시죠?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등분산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에 이 값을 해석할 것이냐, 이 값을 해석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 지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결과값은 어떤가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 파괴 지수가 유의 수준 0.014이기 때문에 폐 파괴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게 만약 폐 파괴 지수가 아니라 뭐 언어 치료를 하면 성대결절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음성장애 지수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좀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연습 차원에서 보실게요. 자, 이 경우에 요 등분산성에 대한 요 값을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0.612니까 얘는 위에 거를 해석해줘야 되나요? 1번 값을 해석해줘야 되나요? 2번 값을 해석해줘야 되나요? 1번 값을 해석해주면 되죠. 왜냐? 0.05보다 높으면 등분산성을 가정하니까 위에 값을 해석해주면 된다. 요 값을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양측검정, 투테일, 양측검정 수준에서 0.014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 해석은 이거예요. 즉 유의수준 0.05에서 봤을 때 흡연자의 폐 파괴 지수의 평균은 비흡연자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다르다. 자, 유의하게 다르다가 유의하게 높은 거죠, 결국은. 근데 양측 검정에서 해석하면 유의하게 다르다가 되는 거고요. 단측 검정에서 하면 유의하게 한쪽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짝지은 표본의 비교입니다. 자, 페어리티 테스트입니다. 자, 한 집단의 개체를 대상으로 처리 전과 처리 후에 특정치를 관측하여 차이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는 짝지은 표본은 우리가 코딩할 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처리 전 값하고 처리 후 값이 들어가면서 요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죠. 차이값. 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코딩해 주는 게 한 가지 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상체 검정. 자, 이런 경우에 상체 검정입니다. 자, 한 연구에서 환자 15명에게 새로운 혈압 강화제를 12주 동안 투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주 후에 투입 전과 투입 후에 혈압을 비교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측정은 딱 2번 된 겁니다. 자, 태초에 한 번 하고 12주 후에 한 번 한 거죠. 자, 이 약이 과연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경우에 쌍체 검정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환자 번호 15명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복용 전의 혈압은 이랬고요. 자, 약 복용 전에 12주 동안 약 복용 후에 혈압은 이랬습니다. 자, 두 번 잰 거죠. 복용 전후. 자, 그러면 요 값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요 값을. 이 차이값. 우리 일일이 계산해서 넣을 필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코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개만 자료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임의로 제시한 거지, 요거를 연구자가 일일이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ID 환자 번호. 자, before. 투약 전. 자, after. BP after라고 쓸게요. 자, blood pressure. after. 그 혈압 후, 투약 후의 혈압. 요 세 개의 값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면 요거를 기입합니다. 또는 엑셀에 있는 걸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차이값은 어떻게 만드느냐? 세 변수를 생성하면 돼요. 차이값에 대한 변수는. 자, 어디서 생성하느냐?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세 번째, 그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ompute variable. 세 변수를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계산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얘를 누르면, compute variable을 누르면 밑에 여기 하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target variable에 제가 쓰시고 싶은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요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럼 요 값은 여기서 수식 하나를 넣어주면 돼요. 수식을. 자, 우리가 차이값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차이라는 게 뭡니까? 자, 치료 후에서 치료 전값을 빼면 차이잖아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차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bpf터라는 값을 여기서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요 기호에서 마이너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bp, bfo라고 하는 측정 전값을 눌러주면 이게 차이값이죠. 하나하나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자,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different라고 하는 diff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변수 값을 보시면 측정 전에 90이었는데 측정 후에 7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8 맞죠? 18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차이 변수가 생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평균 비교라고 하는 요 란에 들어가셔서요. 밑에 보시면 상체 검정이 나옵니다. Paired Sample T-Test라고 하는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짝지은 표본 또 상체 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클릭해 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집단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OK 누르시면 요 값이 나오죠. 자, 요 값이 나오시면 얘는 해석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위에 자, 기술 통계부터 보시면 자, 투약 전에 그러니까 치료 전에 우리가 혈압 수준이 64였어요. 평균값이. 그리고 표준 편차는 8이었습니다. 자, 투약 후에는 평균 혈압 수치가 혈압 후네요. 투약 전에는 68이었고 15였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투약 전에는 좀 이게 표준 편차도 좀 컸네요. 자, 그렇다면 투약 전에 이 새로운 신약을 투약하기 전에 혈압은 68이었는데 12주 동안 약물 치료하고 나니까 64가 됐습니다. 4만큼이 유의미하게 과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페르의 T-테스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자, 평균값이 68에서 64를 빼면 결국 4.5만큼 우리가 평균값 차이가 있었던 거죠. 치료 전, 치료 후가. 자, 이 값에 대한 유의 수준을 한번 보시면 다 넘어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까지 다 넘어가고 보시면 여러분들 요걸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투테일 양측 검정에서 0.084였습니다. 자, 0.084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을 0.05를 기준으로 하시는데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자,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연가설을 기각하나요, 안 하나요?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연가설은 치료 효과가 없다였습니다. 치료 효과가 없다가 연가설이니까 이것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 약은 혈압 강화에 치료 효과가 없다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 효과가 없다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투약 전과 투약 후에 혈압의 변화가 없었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연가설은 투약 전과 후에 평균 차이가 없다가 연가설인데 그리고 연구가설은 투약 전과 투약 후에 평균 차이가 있다가 연구가설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0.505 수준에서. 자, 그래서 투약 전에 혈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안타깝네요. 이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 수준 0.05에서 투약 전후의 혈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자, 오늘 좀 수업 길게 진행이 들었는데요. 분석의 첫 수업이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장황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T-테스트 어떻습니까? 독립표본 T검정과 상체표본 T검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자, 두 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한 연속형 자료의 평균을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독립표본 T검정이고요. 그게 아니라 트리트먼트, 치료 효과를 비교하겠다. 근데 이 치료가 딱 2번 측정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처리 전, 처리 후로 나눠서 페어리드 T검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